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들어보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네. 오늘 재취업 성공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전 리서치 연구소의 김난주 홍보이사 그리고 안영숙 주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만에 뵙는 네. 거죠? 네. 뭐 날씨가 요새 하도 덥고 비도 오고 해서 네. 뭐 바깥에 활동은 많이 못하고 집에 이렇게 선풍기 틀고 그러고 있었죠. 네, 맞아요. 날씨가 워낙 좀 그렇다 네. 보니까 큰 일을 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네. 오늘 새로운 안영숙 네. 부모님,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아이 둘을 둔 44세 안영숙이라고 합니다. 네. 아, 아이들은 그럼 좀 컸나요? 네네. 아, 몇 살 정도 됐어요? 15살,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중학생, 초등학생. 네. 네네. 남자 아이들? 네네. 아, 네. 동병상련. 남자아이 둘을 아, 키우시는. 예. 아, 그러면 그전에는 일을 좀 하셨었나요? 아니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와우. 집에서 거의 네, 그럼 뭐. 네 주부 생활로 있다가 이렇게 네네. 네. 모든 여성분들 꿈 아닐까요?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어와서 내가 이걸 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해도 고민 안 되는 하고. 거. 예. 말 그대로 취미로 일하는? 근데 지금 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피부 때문에 아이들이 다 크다 보니까 네. 피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배워서 좀 네. 도전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네. 네네. 아, 그래요. 네네. 아이들이 피부 고민을 많이 해요? 사춘기라서 그런가요? 사춘기 접어들어서? 엄마가 하다 보니까 또 네. 중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사춘기 때문에 그런지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건지 좀 엄마의 그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보면. 네네. 남자애들도 피부 고민을 하는군요. 요즘 남자들이 더 외모에 신경 쓰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아, 그런가요? 참, 네. 큰일이네요. 그것도. 이거 뭐 큰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네. 뭐 어쨌든 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뭐 거기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뭐 아이들도 생각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재취업 성공기에 대해서 말할 분야가 뭐죠? 홍보이사님? 네, 뭐 피부관리사인데요. 네. 두 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박은숙 주부님은 예쁘다는 말하고 어려 보인다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좋으세요? 아, 이제 뭐 그건 20대는 예쁘다는 말이 좋았겠죠. 뭐 그닥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려 보이시네요. 이 말이 듣기가 좋죠. 홍선혜 씨는? 전 둘 다요. 어려 보이고 주부님은 예뻐 어떤 말이 보여요. 좋으세요? 저는 어리다는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 나이가 나와요. 네. 그때 이만 되면 네. 예쁘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게 30대 넘고 한 40대가 되면 어려 보인다, 동안 보인다 이 말을 잘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으로 보이는 그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피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죠. 피부 관리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본인의 피부도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피부도 관리하고 그런 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피부 관리사가? 이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이제 이생적인 환경에서 그 질병이 있는 피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부과에서 해야 되고요. 네. 그 질병 상태가 아닌 그 얼굴이나 그 전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사는 단순히 이제 얼굴 마사지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몸 전체를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피부 상태에 맞춰서 제품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이렇게 상담해주는 통체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받아본 적 있죠? 그럼요. 자주 네. 가는데 사실 피부 관리사가 이 얼굴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가면은 몸 전체를 사실은 돈을 더 줘야죠. 그런가요? 몸 전체를 피부 하려면. 받으면 얼굴 받으면 몸까지 요즘은 거의 해주시는 그래요? 데가 많아요. 그거 어딘지 네.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몸까지는 아니 이 정도까지는 해 주는데 몸까지는 뭐 일단 액수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주부들 입장에서는 받기가 네. 약간 근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얼굴만 하면은 보통 네네. 뭐 한 2만 원에서 뭐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전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한 10만 원대 이렇게 그렇죠. 되죠. 근데 네.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그 예뻐진다는 거는 돈을 물불 안 가리고 투자하는 게 보통 여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네. 한두 번쯤은
지속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기분 전환상 한 번씩은 해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이 받고 계시죠. 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안혜숙 주부께서? 네. 아.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예뻐지려는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기는 받아봤어요. 아, 받아보시면 확실히 좀 나으시던가요? 네, 네.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니까 사실은 이거를 본인 얼굴에 본인이 하기 좀 어렵긴 하더라도, 맞아요. 예. 네.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럼 피부 관리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늘 뭐 특별히 소개해 주실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 이분이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하셔서 네. 한 40살쯤 됐을 때 애들이 이미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뭘 할까 하다가 딸들이 둘이 있으니까 네. 자기 이제 딸들을 처음엔 관리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네. 집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친한 엄마들 몇 이렇게 실험 삼아 해주다가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창업을 해서 아주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그럼 정말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니면 네. 이유 자체는 그냥 식구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렇죠. 크게 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국가 자격증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학원 같은 데서 몇 개월 동안 네. 수료하면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일반적으로 관리사한테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피부 관리하는 법을 혹시 아시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오일을 얹어놓는다든가 이런 거 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받아본 입장밖에는 네. 모르기 때문에 네. 알고 싶어요. 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약간 비싸지 않은 스킨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부담 없는 가격에 사서 화장솜에다가 정말 듬뿍듬뿍 묻혀가지고 올려놓고 팩처럼 하면은 하고.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김사께서도 피부관리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자주는 못 가더라도 근데 이게 또 가는 것도 일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자주는 못 가더라도 네. 한 번씩 이때쯤 한번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씩 가게 되죠. 네. 그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근데 연령대가 좀 어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좀 생각 드는데. 가서 받아보면 어린 분들이 맞아요. 많으시지 네.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뭐 대부분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배우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처음 이게 처음 하기 시작할 때는 좀 고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어리신 분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아. 근데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줌마를 써보면 이렇게 진득하니 끄게 꾸준히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우는 거는 뭐 힘들지는 않으니까 취미만 있다면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지만 피부 관리실 가보면 실제로 좀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 주부님들이 배우면 취업보다는 창업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처는 좀 많은 편인가요? 예, 그 피부관리실이나 네. 이제 아니면 요새는 그 피부과 병의원에도 전문 피부관리샵을 따로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방문 판매를 화장품 하는데도 피부관리사를 보통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데 쪽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네.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그 이직률이 좀 높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줌마들을 오히려 이렇게 좀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 그 중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줌마들을 더 이렇게 친근감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선호하는 화장품 회사도 있죠. 아, 그렇군요. 아까 지금 정말 선혜 씨가 얘기했던 네. 것처럼 오히려 창업이 더 쉽지 취업하기가 더 어려울 것 네. 같은데 틈새 시장을 이용하면 뽑는 데는 꽤 있을 거다는 예, 말씀이시죠. 정말 그럴 것도 같아요. 아줌마 입장에서 피부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피부를 맡길 때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직접 겪고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알고 있으면 더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이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딱히 어렵지 않을까요? 예, 이제 국가 자격증 그럼 상당히 사실 어렵고 도전하기 힘든데 네. 뭐 필기 한 5과목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운전면허 자격증 딸 정도 실력이면 예, 충분히 네. 따실 수 있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왜냐면 운전면허 자격증. 그럼요. 아니, 운전면허 자격증도 그게 왜,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자격증이 일반적으로 뭐 60점 아래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뭐 100점 만점에 60점, 네. 이제 필기, 실기 합해서 60점인데, 뭐 네. 사지선다. 여러분 네. 좋아하시는 찍기 잘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필기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오히려 실기 합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아. 왜냐하면 실기는 이게 네. 일정한 점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뭐 두세 명이 하면은 그 중에 한 명 떨어뜨리고 한 명 붙이고 뭐 이런 정도예요. 경쟁으로 예. 근데 하나요? 그것도 뭐 알아보니까 네. 뭐 몇 번 이렇게 낙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한 번 정도 따면은 물론 운이 좋은 거고 네. 뭐 두 번 정도 시도하면 대부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게 약간은 상대평가가 되다 예. 보니까 네. 세 분이 같이 시험을 보시면 한 분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럼 실기가 조금 더 어려울 네. 수 있겠네요. 실기 필기야 뭐 연습을. 진짜 말 그대로 안 되면 찍기라도 하면 되지만 필기는요? 네, 네. 필기는 그러면 되지만 실기는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학원에서 보통 이제 이게 한 4개월 과정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뭐 학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대학교나 직업훈련학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근데 학원비가 부담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해요? 아, 주부 입장에서는 네. 사실 학원비가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네. 재료비하고 학원 수강비 합해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4개월에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국가 그 배움 카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걸 이용하시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죠. 아, 그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에? 예, 이게 배움 카드 제도라는 거는 국가에서 이제 훈련비의 8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와. 네. 예. 근데 이제 1인당 그 지급 한도가 연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이게 생애 대출처럼 네. 일에 한해서 보통 취업 전에 이제 하고 있으니까 잘 신중히 생각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네. 예, 이거는 주부도 물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배우시겠다고 해서 많이 배워놓으셔갖고 정말로 정작 배워야 될 거에 도움을 못 받으실 네, 그럴 수 수 있어요. 있으니까 이거 좀 꼼꼼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따져보셔갖고 예.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네. 딱 한 번이니까요. 예, 정말 신중하게 그렇죠. 따져보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피부관리사 월소득은 어떻게 돼요? 맞나요? 일단 그 수습 기간이라고 하죠. 흔히 보통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 월급이 작아요. 100만 원이 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힘든 거에 비하면은 소득은 별로 없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좀 경력이 쌓이면 한 150에서 200만 원까지 정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소득을 좀 더 원하신다면 이제 창업을 하시는 방법이 더 좋죠. 근데 이 창업, 왜 우리가 받으러 가면 왜 잘 되는 음식점 가면은 계산하고 있거든요. 야, 테이블당 저 사람, 특히 이제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저 사람 그냥 4인분씩 먹는다고 치면 몇 번 이게 몇 바퀴를 돌고 뭐 이러면은 얼마는 맞아요. 되겠다 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이 피부관리사도 침대가 이 침대를 놓잖아요. 그렇죠. 네. 예. 침대 한 3, 4개 놨을 때 시간당 몇 명 오면 막 이러면 엄청나게 벌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사람 끌어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네. 아까 오늘 그 제가 그 재취업 성공기를 네. 그 주부를 예를 네. 들면은 이분은 이제 처음에 아까 말대로 이제 견습 생활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창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창업을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침 그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뛰어들면서 되는구나. 예,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하는 업체에 그걸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네.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은 데인데 한 중간 정도 업체에 하게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단골 고객도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반납하고 자기 이름을 건 샵으로 해서 종업원 2명 두고 침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개 정도 두고 네. 그래서 지금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쩜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프랜차이즈에 어느 정도 숙련을 좀 시킨 다음에 예, 예. 본인의 가게를 여는 것도 네. 나쁘진 않겠네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길거리 나가보면 커피 전문점도 정말 많지만 또 하나 많은 게 이 피부 관리실이에요. 맞아요. 네. 이 포화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어때요?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네. 지나가다가 보면 피부 관리실 많고 또 네네. 화장품 회사에서도 해주고 그런데 이게 좀 이 단골이라는 의미는 이 사람의 피부 상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꼭 이 피부뿐만 아니라 이런 아줌마들의 수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샵에 같은 데 가면 수다를 통해서 이 그렇죠.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네. 것도 해소해주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마찬가지로 피부 관리실도 이게 단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째 좀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차를 타고 와서 오는 그런 분까지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많지만 아직도 많지 않고 또 전 국민이 사실은 대상이거든요. 네.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피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성 관리 샵도 있고 그래서 그건 뭐 아주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격이 조금 사교적이어야 되는 건 그래야 너무나 될것 당연할 것 같아요. 같은데 어떠세요, 성격이? 성격이 저도 되게 밝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도 많고, 네. 네네.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받고 싶어요, 한 번씩. 아니 이제 뭐 그거에 주부님이 받고 싶으신 거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야죠. 네. 만약에 차리신다면 단골 손님을 끌어들일 만한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거는 있으실까요? 이렇게 노하우를 조금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저도 처음 단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근데 확실히 그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 5번 하면 한 번은 공짜로 해준다든가. 그런 거는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죠. 뭐 기초로 뭐 몇 가지를 하는데 나는 이거 하나 더 해준다든가 뭐 팩을 한 가지를 더 해준다.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손님이 좀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 뭐 기본을 끊었는데 한 이분이 자주 오시는 것 같으면 오늘 특별히 들어온 화장품 뭐 좋은 거 있다고 샘플 왜냐면 화장품 회사 같은 데서도 사실 샘플을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서비스 해주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괜히 왜 서비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별거 아닌데도 뭐 손 네. 마사지를 그렇죠. 해준다든가 네. 그런 건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본인의 투자가 좀 필요하겠죠. 뭐든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중요하죠. 예, 뭐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피부관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네, 주부 재취업 성공기 오늘은 피부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피부관리사 주부들이 할 때 직업적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층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틈새 시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샵 크게 안 차려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게 피부관리샵이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부들 가면 사실 전업주부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일을 갖고 있어도 전업주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병행을 하시죠. 그렇죠. 네. 아침에는 살림해야 되고 그렇죠. 남편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약제를 운영하다 보면 제가 아는 이분 같은 경우는 오후에부터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집안 살림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1시부터 이렇게 예약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 시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시간 관리가 가능한 일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주부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직업의 경우는 그런 점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게 뭐 소개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장점인데 사실 근데 피부관리사의 경우에는 밤은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끝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밤에 해야지 자기 필요한 시간만 딱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보통 피부관리실 일부 10시 넘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전문 에스테식 빼고는 일반 동네 같은 데서 하는 네. 데는 그렇게 아주 늦게 오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네, 또 네. 우리가 직장 끝나고 와도 10시에 와서 솔직히 피곤하거든요. 이것도 물론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이 끝나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주말에 네. 보통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요즘은 주 5일제니까 토요일 날 많이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말에 이제 이런 분들을 유도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서비스를 좀 더 한가한 시간에 오면은 뭐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말도 네. 좀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 관리를 어느 정도 본인이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얘기가 자꾸 앞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넉 달 동안에 배운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럼 이 넉 달 동안의 과정이 피부 관리서부터 그럼 뭐 전신 마사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수업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피부관리사 시험 보는 거는 얼굴만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보통 넉 달 동안에 일주일에 주 3번 정도 실기를 우선으로 하고, 이제 필기는 이제 뭐 중간중간 사이사이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네.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사실 아까처럼 바로 전신을 전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얼굴에 대한 것만이니까 얼굴 따고 나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가 뭐 경락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마사지, 다른 발 마사지라든가 네, 네. 뭐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배우셔야 이제 진짜 진정한 피부관리사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자격증 자체는 그냥 피부 얼굴만 가지고 해도 딸 수 예, 있다는 자격증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 자격증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수습 기간이 이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말 필요하겠어요. 얼굴만 일단 자격증이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면 다른 걸 배우기 위해서 좀 필요한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 기간 동안에 다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학원에서 배우게 되면 학원에서 취업처를 알선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 취업처에서 결국은 일을 하면서 아까 그 임금이 좀 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냐면 어차피 내가 돈을 들여서도 사실 배워야 되는 일인데 실전에 가서 이제 실전 업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야 돼.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취업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이 관리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죠. 국가 자격증을 만들어 놨다는 이유는 그게 없으면 열 수 없다는 거 말하는 거죠. 예, 예전에는 네. 이게 자격증이 없고 슬로지 그렇죠. 형태일 때는 뭐 집에서 왜 베드 하나 놓고 뭐 이렇게도 했는데 사실은 그건 지금 엄밀하게 법적으로 하면 걸리는 거죠. 예, 불법이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겠죠. 요즘 배우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뭐 일단 제가 뭐 이렇게 당신이 이거 배워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일단 학원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학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부들보다는 사실은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거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대학 같은 데 갈 때도 그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요즘 워낙 이게 이제 피부 관리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뭐 스타일리스트나 아니면 우리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네.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주부라면 뭐 누구나 피부에는 관심이 다 많으실 것 같지만 일을 하는 거는 좀 다른 측면이잖아요. 이런 성격을 가지면 피부관리사로서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좀 활발한 성격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왜 공예 같은 그런 거는 좀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분인데 이제 활달한 성격이거나 그러신 분들이 일단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힘을 좀 쓰면서 이렇게 활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용한 성격보다는 또 이렇게 손님들하고 이게 대화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이 더 좋겠죠. 참 그 빨래터 우물가 예전에 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왜 미용실이 뭐 예전하고 좀 틀려지긴 했는데 워낙 고급화되고 약간은 좀 뭐 거품이라고 할지언정 대형화되고요. 대형화되고 이래서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자격증은 필수라고 한다고 해도 그 이상까지 어떻게 좀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쭉 들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이게 조금은 약간 긴장되는 부분도 아무리 뭐 따기 쉽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있는데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무슨 자격증 같은 거 준비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준비하려고 하다가 어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예. 이게 계속 이렇게 도전을 계속 실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전업주부로 그냥 있어요. 그 전에 그럼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거였어요? 피부 쪽이죠. 원래도 피부 쪽이셨어요? 네네. 그러세요? 네네. 예. 왜냐면 아무래도 아가씨 때하고 또 이렇게 줌마가 됐을 때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조금 예쁜 쪽으로 이런 피부에 관심도 많았고 배우려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좀 놓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관심 있으셨군요. 네. 예. 오늘 아주 좋은 기회 잘 나오셨어요.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궁금한 거는 뭐 저희가 피부를 받다 보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비용 때문에 많이 그렇죠. 못 받게 네. 되더라고요. 그 비용을 어떻게 조금 좀 저렴하게. 해주면 그 비용은 여기다 여쭤보시면 안 되죠. 이제 받으러 가시는 그 네네. 피부관리 샵에서 네네. 조금 협상을 해보세요. 좀 싸게 궁금하기도 해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또 그게 또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건 네. 본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정하는 건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네.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가격 경쟁이라는 것도 그렇죠. 제일 큰 메리트 중에 네. 하나예요. 그래서 맞아요. 뭐 솔직히 우리가 뭐 강남의 고급 그런 데 가면 뭐 연간 회원권에서 네. 돈이 수백만 원짜리 그렇죠. 있지만 솔직히 주부 입장에서는 단돈 10,000원 쓰기도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보통 이것도 미끼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한 해 뭐 체험권 같은 거나 네. 아니면은 뭐
10번 하면은 네. 또 얼마, 이렇게 한 번 할 때는 예를 들어 3만 원인데 10번 하면 2만 원씩 해서 20만 원에 준다든가 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주부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자기가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네. 가격 면에서 일단 저렴해서 우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것도 약간 중독이 되거든요. 예, 어깨 네.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러면 네. 막 시원해요. 그래서 날씨 이렇게 오늘같이 궂은 날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네. 그럴 때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한다면 가격 경쟁력도 높이고 또 샵도 그러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다 융복합이라고 피부관리사,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마사지, 그냥 뭐 스포츠 마사지 네. 이런 걸 같이 겸해서 이거 시너지 효과를 가지시는 게 지금 저희가 이것만 소개해드렸지만 이것과 연관돼 있는 걸 같이 맞습니다. 네. 찾아보시는 게 아마 어떤 일을 하셔도 경쟁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요즘에 경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좀 여러 가지를 복합할 수 그렇죠. 있는 자신만의 네. 경쟁력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부 재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 네. 많으신데 용기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부만의 강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렇죠. 틈새 시장을 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부 재취업 성공기 도움 말씀에 김난종 보이사 그리고 안영숙 주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시작이 어렵고 시작하고 나면 뭐 쉽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시작하는데 20년 걸리기도 하고 30년 걸리기도 그럼요.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시작을 뭐든 한번 해보죠. 네. 줌바랄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